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두 번째 단원이고요. 평면도형 강의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얼른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네, 와우. 네, 자, 두 번째 평면도형이고요. 네, 첫 번째 단원에서 도형의 기본 요소 다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평면도형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도형의 작도라는 걸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기초적인 것들부터 잘 설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거 대충 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좀 잘 못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게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를 다 무시하고 다 2학년 2학기를 올라와서 2학년 2학기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때마다 진짜 힘든데, 네, 일단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도형의 작도를 할 때 선생님이 그냥 똑같이 그리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수학자의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도형을 작도할 때 조금 이제 근본 있게 작도를 하고 싶다는 소리예요.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 뭐를 이용할 거냐면 눈금이 없는 자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컴퍼스 이거 두 가지만을 이용해서 모든 도형을 다 작도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일단은 눈곱 없는 자는 뭐에 이용을 하는 거냐면 그냥 일직선을 긋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퍼스는 뭐를 쓰는 거냐면 그 길이든 작도든 뭔가 측정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근본적으로 작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슨 느낌이냐면 정말 최소한의 조건, 도형을 작도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뭔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동아리 활동할 때 이제 동아리 활동할 때 선생님이 힙합 동아리 했을 때 되게 자기가 이제 뭐 가사를 써온 걸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걸 하려면은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그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하나 사실 뭐가 있냐면, 이거 동아리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칭찬 엄청 했는데, 네, 녹음을 하고 막 튠을 엄청 씌우는 거예요. 튠이라는 게 막 오토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뭔가 기계음 같이 목소리를 바꾸는 걸 의미하는데, 되게 튠을 씌워서 목소리를 씌워서 그게 뭔가 자기 목소리인 것처럼 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브로 진행하면은 전혀 그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내 목소리에 뭔가 옷을 씌워 놓은 게 그게 정말 내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되게 뭔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튠 이런 거를 제발 최소한으로 씌워달라고 했거든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생 목소리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녹음을 진행했을 때 그냥 막 튠을 막 걸고 막 이러고 하는 게 되게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뭔가 작도라는 걸 할 때 뭔가 그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들이 되게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뭐 당연히 이건 그냥 일종의 허세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도형을 꼭 작도하는 게 수학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작도를 좀 근본 있게 해보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작도할 때 이제 얘기해 볼 건데, 이제 기본 요소들을 근본 있게 작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줄게요. 일단은 선분 AB 작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A오 B를 작도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눈곱 없는 자랑 컴퍼스만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이렇게 시작점 A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일직선을 그어놔요.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선분의 길이를 잽니다. 그러니까 그 선분의 길이를 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각도를 복사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을 재서 컴퍼스로 이렇게 재고 가져온 다음에 그 길이만큼을 이렇게
원을 그려준다 생각하면 돼요. 원. 그러면 내가 그은 일직선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 점을 찍어서 B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선분 AB를 복사했다, 작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AOB는 어떻게 작도할 거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여기가 각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O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적당히 일직선을 그어서 시작할 건데 우리가 각도를 만들고 싶은 크기만큼 일단 여기 O에서 점을 찍어서 원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그은 일직선이랑 만나는 이 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딱 점을 일단은 그 전에 내가 옮기고 싶은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옮기고 싶은 각도, 이 벌어진 정도를 먼저 재서, 각도라는 건 두 손이 벌어진 정도니까 벌어진 정도를 측정하셔서 여기에 찍은 다음에 그 벌어진 정도만큼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려줘서 여기 만나는 부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거기를 이어주게 되면 그 부분을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B라고 하게 되면 각 AOB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각 AOB랑 각 BOA랑 읽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것도 혹시 알겠나요? 그래서 각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해 줬을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각도가 있는 부분을 무조건 가운데에 써줘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기본 요소 이 두 가지 작도하는 법만 알면은 나머지 도형도 이걸 이용해서 다 작도를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평행선 작도를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도대체 너네 수행평가로 뭐가 나올지 예측이 잘 안 돼서 쌤이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쌤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행선 작도를 할 건데 평행선 작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엇각과 동의각을 작도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작도할 거냐면 우선은 각도라는 게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선과 평행하게 선을 작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정확하게 평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벌어진 정도를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동의각을 작도해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적당하게 원 하나 그리고 내가 평행선을 만들고 싶은 부분에도 시작점을 찍어서 적당하게 원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큰가? 네. 네. 몰라요. 네. 적당하게 원을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은 그때 두 선이 벌어진 정도를 알기 위해서 여기 벌어진 정도 여기 만나는 거 보이죠? 그러면 그 벌어진 정도를 먼저 재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두고요. 그대로 옮겨서 여기 또 만나는 아니다 반대다.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네. 여기에서 이 벌어진 정도를 재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퍼스를 떼서 다시 여기 찍은 다음에 얘도 그 벌어진 정도만큼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만나는 점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그렇죠? 그럼 거기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이 각도랑 동일한 동의각이 작도가 되면서 두 개가 자동으로 평행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행선 작도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엇각은 시간상 네, 일단 수업 시간에 할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괄호 1번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으로 넘어갈게요. 괄호 2번은 삼각형의 작도 조건인데 삼각형을 작도하기 위해 조건이 최소한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지만 작도 조건하고 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작도 조건, 결정 조건, 합동 조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다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하자면은 삼각형의 작도 조건, 결정 조건, 합동 조건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있는데 얘는 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요 A를 쓰는데 보통 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 글자 하나씩 따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작도 조건은 세 변이 주어졌을 때 또는 두 변하고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한 변하고 양끝각이 주어졌을 때, 그림상 표현하면 그냥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변하고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그냥 닫아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한 변하고 양 끝각을 알게 되면 거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마주보는데 이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세 변은 변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SS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변 끼인각은 SA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변하고 양 끝각은 한 변이 S고 얘가 AA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ASA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SAS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합동 조건 할 때, 결정 조건 할 때 똑같이 또 나오니까 이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러면 우선 삼각형을 작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작도 순서를 뭐 올바른 것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연결 요소가 한 개도 없이 각하고 각을 연속으로 작도하거나 변하고 변을 연속으로 작도하는 거는 안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뭐 두 변하고 끼인각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두 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각도 순서를 정해보는데 정말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변을 연속으로 작도하면 돼요. 예를 들어 두 변하고 끼인각이 주어졌다 해서 내가 변 한 개 작도하고 변을 작도할 건데 변을 그냥 아무데나 작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끼인각을 이렇게 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막 이렇게 해요? 무슨 뭐 그냥 뭐 점에만 붙어 있게만 만들고 뭐 각도는 나중에 작도를 해가지고 얘를 다시 이렇게 다 물어주는 거야? 그런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변 하나를 작도했으면은 거기에 각도랑 이 변이랑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연결고리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양끝각도 똑같아요. 양끝각도 그냥 뭐 각하고 막 각만 이렇게 공중에 떠 있게 작도를 할 거냐고요.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냥 무조건 일단은 한 변이 필요하고 거기에 여기에 이렇게 양각을 작도해서 걔네들을 그 각도만큼 이렇게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각하고 각을 연속으로 작도하거나 변하고 변,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각각, 공중에 떠 있는 변변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나랑 문제 풀면서 그냥 감을 익혀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작도 조건 요 정도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러니까 어떠한 최소한 조건을 써야 삼각형이 결정할 수 있냐라는 건데, 그게 삼각형을 어떻게 최소한 조건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조건을 얼만큼 가져와야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냐, 최소한 조건 삼각형의 최소한 조건 몇 개를 최소한 가져와야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냐고, 그냥 같은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결정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파생되는 건데 삼각형 부등식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계속 평생 나와요. 고등학생들도 이거 못해요. 일단은 잘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우리가 항상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삼각형은 이 두 가지를 꼭 만족해야 돼요. 특히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을 알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삼각형에 세 변이 있으면은 당연히 가장 긴 변이 있을 테고 나머지 두 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긴 변은 항상 성립해야 돼요.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들보다 항상 어때야 될까요? 가장 긴 변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커야 되겠죠. 근데 같아도 가능합니다.
모든 변이 다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변만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상이어야 돼요. 가장 긴 변은 항상 나머지 두 변들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합니다. 잘 보세요. 가장 긴 변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두 변 합이 얘보다 작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삼각형이 절대 안 만들어지죠. 근데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합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삼각형 부등식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번에 은행고에서 저거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삼각형에 그냥 합동 얘기하는 건데, 사실 SSS, SAS, ASA는 전부 다 삼각형 합동 조건을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합동하면 맨날 문제 틀리는 이유가 합동하면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해서인데 아니에요.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합동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두 개의 도형은 삼각형뿐만이 아닙니다. 대응점하고 대응각하고 대응변이 동일하다라는 거를 꼭 표시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냥 눈 뜨고 아 똑같이 생겼네 하면은 도형이 막 돌아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 보이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삼각형, 뭐 삼각형이든 어떤 도형 두 개가 합동이다라고 하면 항상 대응 점각변 동의를 항상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이 내가 합동이라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세 줄로 항상 표시를 해요. 이렇게 세 줄로 표시를 해요. 그럼 선생님, 그럼 이건 뭐예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랑 같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합동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넓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 게, 이거 그냥 순서 그대로 순서를 그냥 의미 없게 쓰는 게 아니야. 지금 A랑 D랑 대응점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대응점이라는 힌트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B랑 E도 서로 대응점이고 C랑 F도 대응점이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삼각형 ABC랑 DEF가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기호로 쓰기 위해서 항상 이 대응점 순서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작도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각형 얘기할 건데, 네, 일단 다각형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도형 종류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다각형하고 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작도로 어느 정도 도형의 전체적인 걸 얘기한 거고, 이제 다각형 원 선생님이 짧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봅시다. 다각형은 3개 이상의 변들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루어진 도형이다라고 도형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정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정의는 여기 있어요. 정다각형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항상 정의라는 이름을 하사 받으려면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변각이 동일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알겠죠? 정다각형은 모든 변각이 동일한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각형 얘기할 때 다각형 요소들 막 여러 가지 변도 있고 꼭지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대각선이에요. 대각선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인데 항상 대각선이라는 게 그 두 꼭지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게 대각선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신하고 만약에 도형에서 이 꼭지점에서 대각선 긋고 싶은데 1로 그으면 그게 대각선인가요?
아니죠. 그럼 일로그도 대각선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래요? 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각선이 되려면 자기 자신 양옆을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꼭 선택해서 대각선을 그을 건데, 그러면은 자기 자신하고 양옆은 꼭 제외해야 되네요.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우리가 사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 3, 4, 5, 6을 그냥 문자로 써서 n각형이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항상 동일하게 n에서 자기 자신하고 양옆 제외를 해서 n-3이라고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의미가 자기 자신 양옆 제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로 그림까지 그려주자면 항상 오각형으로 우리는 암기를 하는 거예요. 오각형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려면 자기 자신 양옆 제외해서 요렇게 긋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5 빼기 3을 해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2개다 해서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알고 싶은 게, 그러면 이 도형의 총 대각선 개수는 어떻게 보냐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의 모든 꼭지점들을 우선 곱하는 거예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2개 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지점 개수 5개니까 2 곱하기 5에서 일단 10으로 만들어요. 근데 대각선이 이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나누기 겹치는 거 2를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하나 더. 이제 다음 거를 설명하기 위해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잘 보면은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만들 수 있는, 말이 긴 이유가 진짜 이게 다 한마디가 다 문제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네, 삼각형 개수.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오각형에서 대각선을 그었어요. 삼각형 몇 개 나와요? 그쵸, 3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각형에서 3개가 나오려면 2개를 제외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n각형에서 2개를 뺀 게 삼각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n-3이랑 n-2만 외우면 다각형 공부는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시고,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네, 두 번째 괄호 2번.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각도 얘기할 거거든요. 내각하고 외각 얘기할 건데, 우리 내랑 외가 뭔지는 혹시 아나요? 내는 안, 내자예요. 그러니까 다각형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 그러고, 다각형의 바깥쪽에 있는 각을 외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각, 그러면 이게 안쪽에 있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쪽 각. 그럼 얘는 바깥각인데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내각에서 연장선 하나를 긋는 거예요. 그럼 연장선 하나를 그으면은 180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 180도에서 내각을 제외한 크기를 우리는 외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서 지금 이 각을 우리가 외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각은 이 평각 180도에서 이 내각을 제외한 각도를 외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네, 이건 문제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외곽은 평각에서 내각을 제외한 부분이다. 외곽은 평각에서 내각을 제외한 부분이다. 평각은 내각의 연장선을 그으면 만들어지는 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공식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외곽을 구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여기에 평행한 평행선을 이렇게 선생님이 그어볼게요. 그럼 이 각도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B에 엇갈린 각이 돼서 여기가 B가 되고요. A의 동의각이 돼서 여기가 A가 되거든요.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외곽이라는 거는 외곽이라는 건 나머지 두 내각합이랑도 동일하다.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써야 돼요.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합.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합이다. 그래서 이거 잘 쓰면은 진짜 당연히 잘 써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외곽 저런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해봅시다. 그러면은 총 내각합이랑 총 외곽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그냥 오각형 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 총 내각합부터 생각해 봅시다. 오각형 하나로 다 외울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그을 수 있는 만큼 다 그으면은 여기 지금 삼각형들이 3개가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그럼 이 삼각형들의 내각을 싸그리 합해 보니까 우리가 원하던 총 내각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한마디로 삼각형의 내각합은 180도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총 내각합은 항상 180도 곱하기 삼각형 개수로 구해주면 되는구나. 삼각형 개수는 n-2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삼각형의 내각합이고 이게 삼각형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삼각형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총 내각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180에 삼각형 개수를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 외곽합은 진짜 신기해요. 얘는 그냥 항상 360도거든요. 근데 360도는 180 곱하기 2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외곽합이 왜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이다 항상 360도인지 이것도 오각형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각형 하나로 내가 다 한다 그랬죠, 분명히. 오각형을 또 그려주시고 각 내각을 다 이렇게 연장해 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네가 여기 안쪽에 있는 각이 다 내각이고요. 요 바깥쪽에 있는 각이 외곽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내가 내각하고 외곽 합하면 몇 도예요? 그렇죠? 180도죠. 그럼 180도 지금 몇 개 있어요? 꼭지점 개수만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 내각 외곽 합을 구하려면 총 내각 외곽 합을 구하려면 180 곱하기 n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총 내외합이라는 거는 총 내합이랑 총 외합을 합쳐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총 내합은 아까 방금 우리가 요거라고 정의했었잖아요, 그렇죠? 180 곱하기 n에서 2개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180이 n개고 얘는 180의 n개보다 2개가 적게 있는 거예요. 근데 총 외곽하고 합치면은 180이 n개가 된다며요. 그렇죠? 그럼 총 외곽합은 180이 몇 개였던 거예요? 그렇죠? 180이 2개였던 거다라고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이러면 그래 하나 더 있네요. 네, 하나 더 잘 봐봐요. 이것도 짧게 끝낼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한 내각의 크기랑 한 외곽의 크기를 항상 비교하고 싶대요.
그럼 잘 봐봐요. 한 내각의 크기라는 거는 총 내각의 합에서 꼭지점 개수만큼 나눠준 게 한 내각의 크기죠. 그렇죠? 그럼 한 외곽의 크기는 총 외곽의 크기에서 그거를 꼭지점 개수만큼 나눠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들을 수치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비의 성질이라는 걸 배웠으면은 비가 있었을 때 똑같은 것들끼리 약분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n-2 대 2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내각의 크기 대 한 외곽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하면 항상 얘를 써주면 되는 거야. 혹시 약분하는 거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나요? 6대 4는 3대 2랑 같다라는 거 혹시 이해 안 되나요? 네, 이해 안 되면 나 찾아오세요. 알겠죠? 네, 내가 이해시켜 줄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다각형을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되고 다음에 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원 할 건데, 네, 이제 세 번째죠. 네, 원도 짧게 해서 끝낼게요. 자, 원. 일단 원의 정의부터 얘기할 건데, 원의 정의가 평생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동일한 점의 모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정점이라는 거는 그건 우리 원의 중심을 의미해요. 원의 중심.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동일한 점이라는 거는, 거리가 동일하다. 거리가 얼마로 동일할까요? 네, 반지름으로 동일한 거를 우리는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단어를 쓰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원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정리할 건데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반지름, 현, 호. 얘네 세 가지를 메인 주축으로 확장해 나갈 거거든요. 그럼 반지름이라는 건 라디우스라고 써가지고 그거의 앞 글자만 따서 우리가 R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반지름을 뭐라 쓸 거예요? R이라고 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설마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그 원주랑 원의 넓이 혹시 못 구할까요? 네. 네, 원주는 2파이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럼 혹시 원주율을 모르나요? 원주율. 네, 원주율은 비율이죠. 그렇죠? 뭔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싶은 건데, 일단 잘 모르겠는 학생은 이 말을 외우시면 돼요. 잘 봐봐요. 원주율이라는 거는 원주는, 혹시 원주가 뭔지 모르는 학생 있나요? 원주는 원의 둘레입니다. 원주는 지름의 몇 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항상 어떠한 원 도형이든, 여러분 동전도 똑같아요. 원주는 지름의 몇 배, 지름의 항상 파이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한 게 원주라고요. 한마디로 원주가 주어졌다라는 건 지름을 준 거나 다름이 없고, 지름을 준 건 원주나 준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원주가 12파이라고 하면 지름은 10이고요. 지름이 10이라고 하면 원주는 그냥 12파이인 거예요. 그냥 둘이의 그 배율을 딱 정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뭐 이 정도면 알면 된다. 그 다음에 너무 메인을 벗어났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그럼 현이라는 거는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 위에 아무나 두 점 찍어서 걔네 이어주면 이게 현이 된다. 너무 지름 같네요. 네, 뭐 조금 더 멀리 찍을까요? 이렇게 찍을까요? 그럼 이런 걸 우리는 현이라고 하고요. 선생님 방금 지름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것도 이거 하고 설명할게요. 그럼 호라는 거는 원 위에 두 점만큼의
원의 일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 위에 두 점만큼의 이 일부분을 우리가 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선생님 아까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긴 현이 뭘까요? 그렇죠? 여기에 이 양끝점을 이은 선분이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이거를 지름이라고 얘기하고요. 할선은 뭐냐면 할선은 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현은 선분이라면 할선은 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호를 이용해서 도형 두 개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부채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활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채꼴은 어떻게 생겼냐면 원이 있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피자 조각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채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피자꼴이라고 해도 맞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부채꼴은 그러니까 뭐로 이루어진 거냐면 얘도 호로 이루어졌는데 반지름 두 개랑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활꼴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활처럼 생겨서 활꼴이 맞아요, 진짜. 그럼 얘도 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호랑 현을 합쳐서 만들어진 친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용어 정리 요 정도만 해서 필기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괄호 2번. 이거 하고 끝낼 건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중심각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중심각이 뭐예요? 그렇죠. 중심에 달려있는 각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도 이만큼의 중심각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부채꼴에 요만큼의 중심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하고 뭐를 비교해 볼 거냐면 일단 호의 길이와 원의 넓이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심각이 변할 때마다 호의 길이랑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는 건데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중심각이 요만큼 있었을 때 호 길이 이만큼이고 중심각이 이만큼 늘어가면 호 길이가 이만큼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넓이도 당연하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알아야 되는 게 호의 길이라는 거는 원주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는 막 새로운 게 아니라 이 360도만큼의 호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의 둘레의 부분 같은 겁니다. 그럼 넓이는 뭐예요? 원의 넓이를 했나요? 틀렸네. 미안해요. 부채꼴 넓이입니다. 아까 연습할 때도 그랬는데. 네. 부채꼴 넓이는 호하고 비슷하게 원 넓이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 넓이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각이 얘네들이 둘 다 비례합니다. 둘 다 중심각에 비례하고요. 얘네가 중심각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문제 있는 친구는 이 친구예요. 현의 길이거든요. 현의 길이. 중심각이 커질수록 현의 길이는 비례할까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썼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같은 중심각에 현의 길이는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중심각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너네 중3 때 그대로 다시 나와요. 이거 기억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잘 보세요. 어떻게 예시를 들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부채꼴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중심각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삼각형 두 개를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고 반지름이고 반지름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변이 동일하고 한 각이 똑같다. 이거 뭐예요? SAS 합동이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 대응 점각변 동일에 의해 이 변하고 이 변이 같을 수밖에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비례는 왜 아닐까요? 잘 보세요. 여기 점이 있고 선생님이 여기 점각만큼의 현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옆에 똑같이 점각만큼의 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각도가 2배 됐을 때 현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까 삼각형 부등식해서 배웠잖아요. 얘네가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 두 개 길이 합이 얘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건 중심각이 2배가 됐다고 현 길이가 2배가 되진 않았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됐나요?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네. 자, 우선 그래서 일단은 현의 길이는 끝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호의 길이랑 부채꼴 길이를 조금 더 얘기할 건데 그럼 호의 길이는 원주의 부분이잖아요. 원주 어떻게 구해요? 2파이 r이라고 구하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세팅할게요. 원이 있고 이렇게 부채꼴이 있으면은 우리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를 S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있죠, 그렇죠? 이 중심각의 각도 이거를 우리가 또 이제 고급스러운 문자 많이 쓰면 좋잖아요. 이거를 세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네, 네, 그냥 문자 알아두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호의 길이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원주를 먼저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만큼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360도분의 세타라고 구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세타가 60도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원의 넓이는 360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인 거예요? 그렇죠? 6분의 1이 되면서 원주에 예를 들어 원주가 12파이였다. 그럼 60도만큼의 호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하면은 호의 길이는 이제 원의 둘레의 6분의 1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6분의 1 되면서 2파이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원의 넓이도 똑같아요. 그러면 원의 넓이 먼저 구해주시고 그 중심각만큼 비율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네.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용어를 정해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문제에서 중심각이 주어지지 않고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을 그냥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암기하는 게 좋겠지만 이해를 하면 더 좋거든요.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호의 길이는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로 구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뭐예요? 이 세타를 모르는 거야. 근데 호의 길이는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를 없애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호의 길이를 알 때 지금 얘만 남겨놓고 얘네를 다 나눠서 여기 분모로 보내볼게요. 그럼 어떤 게 되냐면은 360도분의 세타라는 걸 우리가 없애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가 2파이 r분의 l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없애주고 싶은 이 친구 대신에 얘를 대입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S라는 넓이는 파이 r 제곱의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얘 대신에 얘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2파이 r분의 l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파이끼리 약분 가능하고 r도 하나 약분이 되어서 뭐가 남아요?
S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R 하나 살아남았고 L 하나 살아남아서 이렇게 써내릴 수 있다. 그래서 호의 길이를 알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호알넓이라고 할 거고요. 호알넓 알겠죠? 호알넓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2분의 1 RL이라고 구한다. 그 부채꼴의 넓이를 2분의 1 RL. 그래서 얘는 호알 부채꼴의 넓이. 그래서 중심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호알넓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봅시다. 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